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윤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하지만 정말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변호사를 처음 만나기 전에 의뢰인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입니다. 상담을 받으러 오셨다가 이건 집에 있어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억울해요. 이런 말씀만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법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힘든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상태로는 변호사도 여러분들을 제대로 도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미리 준비하고 오시면 여러분은 같은 비용으로 훨씬 더 나은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챕터 1.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세요. 제가 가장 먼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관계의 시간순 정리입니다.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이지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담 시간의 상당 부분이 언제 무슨 일이 있었나요를 파악하는 데 쓰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감정적으로 억울하거나 화나는 부분부터 먼저 꺼내십니다. 그 감정은 당연하고 소중합니다. 하지만 법적 판단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 팩트에 근거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A4지 한 장에 날짜 순서대로 있었던 일을 나열해 오세요. 이런 일도 필요해? 의심스러운 내용도 다 적으세요. 그리고 날짜와 실제 한 행위를 간단하게 모두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날짜가 기억나지 않으면 대략 매월 초, 중순, 하순이라도 적어두세요. 관련된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통화 녹음 등이 있다면 시간 순서대로 준비해 오시면 더욱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자료 한 장이 있으면 변호사는 사실 파악에 쓰이던 시간을 줄이고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한 장이 여러분을 위한 상담의 질을 결정짓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사실도 빠짐없이 적는 겁니다. 유리한 것만 골라 말씀하면 변호사가 잘못된 전략을 세울 수도 있고 그 불리한 사실이 사실은 유리한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 편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지 마시고 불리한 사실도 빠짐없이 적으세요. 더욱 본인의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챕터 2. 관련 서류와 증거를 최대한 가져오세요. 두 번째는 관련 서류와 증거 자료입니다. 변호사에게 서류는 무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증거 없이는 법정에서 힘을 쓰지 못합니다. 반대로 작은 문자 하나, 사진 한 장이 사건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같은 경우는 계약서, 차용증, 입금 내역, 영수증, 문자, 카카오톡 내역 등이 되겠고, 고소를 당한 입장이라면 고소장 내용, 피해 사실 증거, 진단서 등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가족관계가 문제되는 것이라면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재산 관련 자료가 되겠고요. 부동산이나 건설 관련이라면 등기 등본, 설계 도면, 공사 계약서, 하자 사진 등을 가지고 오시면 좋습니다. 특히 통상은 문제가 되는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 일체를 정리하면 좋습니다. 의뢰인분들 중에 이게 중요한지 아닌지 모르겠어서 안 가져왔어요 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일단 관련 있어 보이는 건 전부 가져오세요. 스마트폰 카카오톡 대화, 문자 캡처본은 핸드폰 사진에 저장해 두시거나 가능하면 출력해 오시면 편하고 이메일로 변호사에게 미리 보내면 더욱 좋습니다. 챕터 3. 내가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정하고 오세요. 세 번째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내가 이 상담에서 무엇을 원하는가를 미리 생각하고 오는 것입니다. 그냥 이기고 싶어요가 목표는 아닙니다. 법적 절차는 매우 구체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전략도 방법도 비용도 달라집니다. 상담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첫 번째, 나는 돈을 돌려받고 싶은가? 돌려받고 싶다면 얼마를 받아야 하는가? 두 번째, 나는 상대방이 처벌받기를 원하는가? 세 번째, 나는 합의를 원하는가 아니면 처벌을 받길 원하는가? 네 번째, 나는 빠른 해결이 급한가 아니면 시간이 걸려도 최선의 결과가 중요한가? 다섯 번째, 나는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알리고 싶은가 아니면 조용히 해결하고 싶은가? 등등입니다.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상담 전에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다면 변호사는 그 목표에 맞는 최선의 법적 경로를 훨씬 빠르게 설계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현실적인 기대치를 가져오세요. 무조건 이길 수 있죠가 아니라 이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는 뭔가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과의 상담이 훨씬 생산적이고 법적 결과도 좋을 것입니다. 네 번째, 변호사에게는 솔직하게 말하세요. 특히 불리한 것까지. 마지막 네 번째는 솔직함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편입니다. 검사도 판사도 상대방도 아닙니다. 그래서 변호사에게는 불리한 사실도 반드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혹시 이걸 말했다가 변호사가 제 편을 안 들어주면 어떡하죠?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사실들을 미리 알면 변호사는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처음 드러나면 그때는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변호사 의뢰인 간의 대화는 비밀 유지 의무로 보호됩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을 가장 잘 지키는 방법입니다.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상담점 준비 4가지. 하나, 사실관계를 날짜 순서대로 A4지 한 장에 정리해 오세요. 둘, 관련 서류와 증거는 최대한 날짜 순서대로 모아서 가져오세요. 셋, 내가 원하는 결과가 무엇인지 스스로 먼저 생각해서 오세요. 넷, 변호사에게 불리한 사실까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 4가지를 준비하고 오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같은 시간, 같은 비용 안에서 훨씬 더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 가십니다. 그리고 그 사이는 생각보다 매우 큽니다. 법은 어렵고 낯설지만 준비된 의뢰인을 만날 때 변호사는 그 에너지를 모두 여러분의 사건 해결에 쏟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쉽고 재밌게 법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재밌고 유익한 내용 계속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형님이었습니다. 안녕.